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개그맨 윤석주입니다. 얼마 전에 개그의 큰 별 전유성 선배님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제가 전유성 선배님과의 인연을 SNS에 올리고 그 이야기가 좀 많은 분들한테 회자가 됐던 것 같아요. 전유성 선배님과의 인연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동영상을 녹화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댓글에 보면 누가 개그맨이야? 나 너 처음 봐. 물론 제가 그렇게 유명한 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 KBS 공채 15기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고요. 동기로는 개그맨 옥동자 씨가 있습니다. 정종철 씨. 그 당시에 콘테스트에서 그 친구가 동상인가 받았을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상을 받고 데뷔를 했을까요? 은상? 금상? 아니요. 대상을 받고 데뷔를 했습니다. 한 번 대상은 영원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영원한 대상이죠. 그 다음부터 저는 방송국에서 편집대상, 퇴출대상, 제거대상, 연구대상 25년간 계속해서 대상의 길만 걷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유성 선배님과의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그맨 데뷔한 지 25년이 됐는데 그동안 전유성 선배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내려와서 바닷가 마을에서 조용히 피자집을 하면서 소소하게 유튜브 하고 그리고 이제 속옷 사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5년간 전유성 선배님하고 전혀 접점이 없었는데 어느 날 아침 7시 반인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성대모사를 못하니까 성대모사 안 할게요. 나 전유성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가 장난 전화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분하고 나는 접점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얼떨결에 내 선배님 했더니 선배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 요즘 네 유튜브 보는 재미에 살아. 정확한 멘트입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와는 말 한 번 섞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네 유튜브 보는 재미에 살아. 이런 얘기를 듣고 뭔가 인정을 받은 기분이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사랑을 받기 위해 살고 남자는 인정을 받기 위해 산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 개그맨들이 우러러보는 선생님 같은 존재인 전유성 선배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갑자기 아침 7시 반에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이건 뭐지? 갑자기 왜? 내 나이 50이 넘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개그맨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전유성 선배님의 그 말 한마디로 뭔가 큰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나서 전유성 선배님이 야, 너 제주도 살지? 주소 좀 대봐. 뭐 선물을 보내주시려나 그랬는데 내가 너를 좀 만나러 가야겠어 그러더라고요. 물론 유튜브를 보다가 재밌어서 전화를 하실 수는 있어요. 재밌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너 열심히 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를 만나러 오시겠다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작은 피자집으로 오셨습니다. 하여튼 들어오실 때 표정은 떨떠름했습니다. 네, 전유성 선배님이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유 우리 후배 안녕. 아유 반가워요. 너무 재밌어. 막 이런 설레발이 치는 개그맨이 있는 반면에 전혀 다른 개그맨이세요. 아주 떨떠름해. 진짜 오기 싫은데 온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5시간 동안 혼자 말씀을 하세요. 정말 많은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탈리아인가 로마인가 어디 가서 본인도 모르는 사람의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서 다녔던 이야기, 그리고 뭐 티벳에서 술 먹은 이야기, 그럼 무슨 사진 찍는 이야기, 뭐 이런저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진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개그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개그맨들은 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던 간에 그 단락단락에 웃음을 꼭 꽂아 놓습니다. 네, 웃기지 않으면은 개그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웃긴 이야기를 그 안에 꼭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겁게 진짜 물 흐르듯이 5시간이 갔습니다. 그 와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야, 너도 시골에 살아봐서 알지만 나도 시골에 살아. 그런데 시골에 살면 선수가 아닌 심판의 입장에서 되게 눈이 넓어지지 않니?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를 선택한 이유와 제가 제주도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들을 함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제주도에 살면 어때? 이런 말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정답을 전유성 선배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또 기억에 남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공무원하고는 일하지 마.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마 청도 그 철가방 극장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공무원하고는 난 죽어도 일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몸이 안 좋다는 얘기도 한두 번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돌아가실 만큼 심각한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 이야기조차도 아주 감정을 빼고 되게 무덤덤하게 툭툭 던지시니까 몸이 안 좋다라는 거를 그렇게 느끼진 못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빨리
몸이 나아서 티벳 가서 술 먹고 싶다고. 티벳에서 술을 먹으면 그렇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티벳에서 술 먹다 그냥 쓰러져도 눈을 뜨면은 아주 아늑한 곳에서 잘 자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주 좋은 곳으로 잘 인도를 해주셨나 봐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술을 먹으면 가장 먼저 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늦게 취하면 내가 남을 돌봐야 되잖아. 근데 내가 빨리 취하면 누가 나를 돌보잖아. 그게 훨씬 더 좋다고 말씀하시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개그의 일부분이죠. 사실 전유성 선배님에 대해서는 많은 개그맨 선후배님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는 좀 지어낸 게 아닌가, 부풀려진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남희석 선배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전유성 선배가 어느 날 술을 먹더니 바닷가 앞에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야, 바다가 나를 부른다 그러고 바닷가로 그냥 텀벙텀벙 들어가시더래요. 한 이 정도까지. 다시 또 나오시더래요. 바다가 나를 부른다 하면서 들어가시더니 또 나올 때는 나 안 불렀대 그러고 나오셨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부풀려진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제가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진짜 몇 마디만 해봐도 진짜 자유인이시다. 진짜 자유롭게 사시는 분이다. 아, 그리고 또 한 손에 계속 카드 마술을 하고 있어요. 카드를 손에 끼고 계속 카드를 막 손으로 막 돌리세요. 목 쪼물딱쪼물딱 하면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아, 물론 되게 어설프시죠? 그래서 계속 카드를 갖고 막 이러시길래, 선배님 진짜 죄송한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술하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너무 못하시니까. 그랬더니 재밌어서 하는 거야. 내가 나를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즐겁게 해주니? 나라도 나를 즐겁게 해줘야지. 되게 큰 걸 느꼈어요. 사실 제가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강한 척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어디서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를 보호막을 많이 치고 살았던 때가 있거든요. 제가 불안장애도 시달리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단 한 번에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즐겁게 해줘야지 누가 나를 즐겁게 해주겠니? 내가 남을 즐겁게 해주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내가 나를 즐겁게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전유성 선배님을 처음 뵀을 때, 우리가 TV로 봤을 때만 해도 되게 젊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되게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진짜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많이 얼굴에서도 그 세월이 티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30분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동네 형 같은 느낌이에요. 동네 철없는 형. 제가 하는 가게는 제주도 공항에서도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와서 바닷가 저 끄트머리에 있는 아주 작은 가게예요. 거기를 한 2번 정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셔서도 일주일에 3-4번씩 전화를 주세요. 야, 이거 한번 해봐. 야, 이런 건 어떠니? 야, 이거 재밌지 않니? 보통은 그래요. 후배가 선배한테 이제 개그를 보여주고 이런 건 어때요? 하고 물어보는 거지, 선배가 후배한테 이 개그 어떠니? 이거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전유성 선배님은 저랑 나이도 꽤 많이 차이가 나고 정말 큰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통화를 할 때. 그리고 진짜 마지막 통화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요. 나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참 그런 얘기가 어이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그때 아니, 안 괜찮으니까 병원에 있지 괜찮으면 병원에 있겠니? 그리고 제가 이제 개그맨을 데뷔한 지 25년이 됐는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유성 선배님께서 너 정말 잘 살려, 네 거 재미있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한 5번 정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에 살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를 전유성 선배님께서 증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를 대변해 주신 느낌? 그런 기분이 들었고요. 그래도 저는 제가 또 나름 쌓은 업적을 전유성 선배님한테 말씀드리고자 저는 이제 사진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공모전, 아주 큰 공모전에서 1등을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상을 2번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전유성 선배님도 이제 사진을 꽤 오래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진 이야기도 하고, 그럼 네가 나를 한번 찍어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봤는데 전유성 선배님의 사진을 찍을 때는 되게 조심스럽고 되게 손이 떨리더라고요. 아마 전유성 선배님의 마지막 모습을 제대로 사진으로 찍은 사람이 제가 아닌가 이런 또 자부심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게끔 해주신 전유성 선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쇼츠로도 제작을 했었는데 전유성 선배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하사해 주신 개그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절에 갈 때 표지판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 그 표지판 믿고 가다가 떨어져 죽을 뻔했잖아요. 무슨 표지판이냐고요? 100m 앞 급경사. 대한민국 도로가 바뀌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문제예요. 여러분,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가로등 많이 보셨죠? 근데 잘 보세요. 그게 어떻게 가로등이야? 세로로 생겼으니까 세로등이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어차피 제가 하는 개그는 말장난 개그잖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때 약간 좀 발끈하시더라고요. 말장난이란 말을 절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은 언어 유희 개그를 말장난 개그라고 많이 하잖아요. 전유성 선배님께서 야, 너 손흥민이 공 갖고 연습하는 거 보고 쟤 공 장난하네 라고 얘기를 하니?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개그맨이 말로 웃기는 거를 왜 말장난이라고 하니? 말재간이라고 해야지. 나이 50 넘어서 제대로 된 큰 칭찬 해주신 전유성 선배님 감사드리고 저희 가게에 사인을 해주실 때 또 옵니다라고 사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선배님 못 지키셨죠? 그 약속 제가 언젠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챙기셔도 되는데 가시기 전에 길 잃은 개그맨까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님께서 해주신 말씀, 개그맨은 관객이 웃지 않으면 끝까지 입을 찢어버려야 한다. 네, 그렇게 웃기라는 말씀 가슴에 깊게 새기고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